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이번 주에 이 비 그치면 다음 주부터는 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국내 여행 가실 때 자동차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기왕이면 운전할 때 트렌드를 반영한 차를 쫙 타고 가면 기분도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2019년 하반기 자동차 트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요. 천연 조미료로 만든 약고추장을 활용한 다양한 집밥 요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비도 오고 날씨가 덥지근하고 그래서 집에서 더우니까 창문 열면 왜 훅한 그 습한 바람이 들어와요. 네. 집에서 밥하기도 더 힘들다고 자꾸 뭘 시켜 먹자는데. 사실 뭐 입맛이 뚝 떨어져서 네, 시켜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이럴 때 감칠맛 싹 도는 음식 없을까요, 선생님? 아,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예. 주인공이 이겁니까? 아, 예, 이거예요. 오. 그래서 예. 요 단지가 이쁜데 네. 요거 한번 열어 볼까요? 네. 예. 바로 약고추장입니다. 고추장. 네네. 예. 요즘에 또 습하기도 하고 네. 덥기도 해서 네. 보통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매운맛이 빠지면 입맛이 집을 나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감칠맛이 나면서 맛있게 매워서 집 나간 입맛을 집으로 되돌려올 비법이 오늘 약고추장입니다. 이거 뭐 감기에 쓰는 약입니까? 약이 다 붙어, 약이. 약도라지, 무슨 약된장, 약고추장. 왜 약이 붙는 거예요? 예. 약 들어갔나, 진짜? 네. 네. 사실은 이제 많이 약이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약 때문에 약이란 단어가 붙은 건 아니고요. 예전 궁중 음식에서도 왜 약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출처나 어원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꿀이 들어가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설도 있는 거고요. 사실 약도 되는 거죠. 좋은 거니까요. 네. 이 약고추장은 사실 우리가 왜 여름철에 별미로 지금도 먹으면은 따뜻한 밥에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근데 얘도 조선시대 때부터 그 일반 백성에서부터 임금님까지 그러니까 별식으로 즐겼던 우리 고유의 이제 음식으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네. 약이 되는 상식이네요. 약이 좋습니다. 된다는 거죠. 네. 좋은 거죠. 이제 꿀이 들어가는 게 약자가 붙는 약이랑. 거예요. 예, 동의보감에서 꿀을 넣은 요리를 이제 약자를 붙였다는 예, 동의보감에서는 들어가면? 꿀을 넣은 거를 약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래서 약식, 약밥, 약밥. 약밥, 약계젓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꿀이구나. 우리 몸에 유익한 정말 양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요즘 기력이 또 세하고 입맛도 없을 때 없을 때? 예, 요거 하나로만 고추장 하나, 특히 약고추장 하나 하면은 여러 입맛이. 가지를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약고추장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또 선생님은 또 뚝딱 선생님 아니에요? 시간 30분 안에 뚝딱 만드실 수 그래요? 있잖아요. 그죠? 어렵거나 힘들면 아무래도 안 해. 예, 맞아요. 더워서 짜증나지요. 전화하시던가 나가시던가 하시니까 맞아요. 예, 네. 간편하게 해서 30분. 일주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약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네. 볼까요? 자, 고추장 그러면 좀 뭐부터 만들어야 될지 좀 궁금했어요. 예, 일단 고추장이 네. 준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약이 되는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추장이 있고요. 기본 고추장. 예, 소고기를, 가른 소고기를 들어가요. 근데 이제 기름기가 많지 않은 부위로 해서, 등심 같은 거? 예, 뭐 우둔도 되고 우둔게살도 되고 이제 쇠고기는 부위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기름기 없는 부위로 해서 이렇게 핏물을 제거를 해 놓으시는 게 우둔살 정도면 되겠네요. 네, 우둔살. 그래, 맞아. 등심은 네. 기름 많어. 안심이나 예, 우둔살. 너무 부드럽지 않아도 되니까 살코기 위주로 해서 우둔이나 뭐 홍두깨살이나 다지니까 뭐 질기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 어머니가 저 고기 고추장이라고 해주신 맞습니다. 그래. 네네. 고기 씹히는 거. 네네.
예. 볶음 고추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 그런 거? 그거는 보통 있는 집이나 드셨는데 잘 사셨나 봐요. 야. 예.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사용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제 누린내가 누린내. 이게, 예, 제거하는 게 관건인데 이 누린내를 없애려고 하면 먼저 핏물을 핏물 완전히 제거. 제거를 잘 해놓으시면 되고요. 너무 핏물 제거된 상태네요. 예. 제거를 해놨고 여기에 네네. 이제 기본 양념을 할 거고요. 네.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옛날식하고 조금 개량해서 더 넣는 것이 양파예요. 양파? 예, 양파를 넣어주면은 네. 이 질감 자체도 그렇고 얘가 익어가면서도 천연의 단맛이라든가 수분도 보충해주는 이런 효과까지 있어요. 요즘 또 양파 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많이 먹어줘야 되죠. 네네. 네네.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늘, 양념이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까지, 잣까지 들어가는데. 빠서 하나요? 이거? 아니요. 얘는 그대로. 통으로 나중에 넣어주시면 약간 네. 매우면서 이 씹히는 이 고소함 때문에 이 감칠맛을 좀 더해주는 아니, 역할을 저 정도 하죠. 들어가면 진짜 궁중 고추장이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매콤달콤한 맛이 아주 일품이잖아요. 네네. 이 약고추장이 그 분류로 했을 때는 소고기를 볶아서 거기에 꿀을 넣은 볶음 고추장으로 분류가 되긴 해요. 근데 정말 약이 될 것 같아요. 견과류 들어가 그래 있죠. 말이에요. 양파, 마늘까지 다 들어갔네요. 예, 거기에 또 이제 한 가지 또 비법이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아, 요거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약간 불투명한데 뭐 숭늉이에요? 아니요. 물을 넣는 것보다는 네네. 예, 배즙을 갈아 넣으시면 배즙! 네네. 그러면은 당도도 꿀을 조금 들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기를 부드럽게도 해 주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오죠. 과일을 사용하면은. 예, 육류 그쵸? 사용할 때는 그렇죠. 또 얘가 또 짝꿍이 그런데 뚝딱 선생님,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언제 또 이 간단하게 만든다 그랬으면서 이 배즙을 또 언제 그걸 짜고 앉아 있어 그거를. 가까운 마트에 가시면 네. 배 주스를 하는구나. 예, 배 주스를 배주스로. 이제 대체해서 어떨 때는 저장해 놓은 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값도 비싸고 맛도 덜할 때는 네. 그거로 대체해서 쓰시면 아주 좋아요. 배주스가 있구나.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기를 먼저 밑간을 할게요. 네네. 여기 간장. 예, 간장 보통 한 100g당 한 큰술 넣으시면 되고요. 네. 마늘하고 이제 기본 양념이기 때문에 완전한 건 아니니까 네. 기초적인 양념만 넣어요. 그래서 누린맛 없앨 수 있는 네네. 후추랑 참기름 넣어주셔서요. 네네. 요거를 묻혀주시면 돼요. 예, 그거 묻혀주시는 동안에 네. 제가 여기 그 기름을 조금 두르고요. 네. 두른 상태에서 양파를 먼저 볶아줄게요. 양파를 해서 자, 일단 이게 고기를 갖다가 이게 핏물 제거하는 거하고 네네. 밑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아, 네네네. 그 가장 그래서 기본 베이스 되는 예, 예. 맛이죠, 이게. 양파가 좀 볶아지면은 네. 이제 요거를 볶을 때 그냥 슬쩍 볶으시면 안 되고요. 네. 약간 이 황금색이 나도록 그래야 양파가 익은 것도 아니고 덜 익은 것도 아닌 그런 느낌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약간 투명한 색깔이 나도록 참기름 한 큰술을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아, 처음에는 이제 식용유 넣고 그 다음에 예, 참기름 넣고 참기름 넣고? 참기름 넣으시고 예. 그래서 노릇하게 볶아야 되잖아요. 예, 투명하게 볶아야 단맛이 더 일고, 그 다음에 약간 식감도 오래 볶는다고 해서 이렇게 문드러지진 않거든요, 양파가. 네. 그래서. 축 처지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저게 또 명칭이 지금 캐러멜라이즈?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 약간 캐러멜 색깔 나게. 이렇게 하면 색으로 이렇게 갈색이 나도록 한 다음에 네. 냉동실에 넣었다가 네. 뭐 카레를 만드시거나 돈가스 소스 같은 거 만드실 때 천연 조미료로 이용을 하셔도 아주 좋아요. 여기에 양파 이제 볶는 냄새 좋아. 사실 예, 우리가 예. 왜 요리 좀 하시는 분들은 기름에 양파 볶으면서 그 향과 맛을 맞아요. 확 퍼뜨리잖아요. 근데 지금 예인 씨 말씀하신 대로 그 캐러멜화가 되면서 생양파의 매운맛이 다 날아가고 완전 달달하게 그 단맛이 진하게 그 감칠맛을 증폭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갈은 쇠고기가 뭉치지 않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갈색이 나도록. 네. 그래서 양파는 아주 곱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되게 곱게 했잖아요. 보시다 보시피 그냥 조금 엉그럽게 다진 것 같긴 한데 오래 가열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눈에 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설피 볶아주시지 말고 갈색이 나도록 볶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빨간색이 안 보이게? 양파하고 요게 맛이 어우러지게. 그래서 향을 양파가 이제 볶아지면서도 나겠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쇠고기 볶음밥 해도 될 것처럼. 예. 양파 향이 여기까지 다 진하게 지금 날아오네요. 그래서 볶아 주시다가 색깔이 이제 이렇게 변했다 싶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고추장 넣으시고. 이제 고추장 투척하는군요. 고추장 넣으시고. 일반 고추장인 거죠? 네네. 뭐 만약에 집에 재래식 고추장 짠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용 가능하면서 네. 양파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되죠? 넣어주시면서 짠기를 조금 보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잘 섞어지게. 그럼 지금 보시면 촉촉하게 네. 수분이 나왔죠. 왜냐면 양파에서 벌써 양파에서 나오는구나.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 고추장을 짠 고추장을 계속 볶으면 또 더 짜지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그 수분의 역할과 그다음에 양파에서 단맛이 나왔기 때문에 단맛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재료 배즙을 넣으시고 네. 여기다 이제 배즙 넣는 배즙 넣으시고 이제 골고루 섞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은 톡톡톡 튀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센 불로 하면은 고추장이 눌고 쇠고기 쇠고기라는 게 약간 어떤 찌개나 국을 끓였을 때 조금 비중이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저어줘야 되겠군요. 중간중간 저어주시면서 지금 여기에는 꿀은 아직 안 넣을 거예요. 미리 넣으면 더 들러붙어서 타기 쉬우니까 걔는 조금 더 있다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느 보시면 정도 조린 다음에 조린 다음에 꿀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꿀로 사용을 하셔야지 좋아요. 설탕 넣으면 안 되나요, 선생님? 설탕을 넣으셔서 당도를 맞추셔도 되는데 설탕은 식으면 단단하게 만들어요. 굳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그 고기 소고기 자체도 네네. 까끌까끌한 느낌을 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꿀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설탕보다는 꿀이 좋다. 꿀이 좋다. 꿀로 사용하시고 또 꿀의 단맛이 너무 싫다 하시면 양파 양을 조금 더 늘리시고 배즙으로 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뭉근하게 좀 졸여주시니까 수분도 약간 증발이 되면서 그렇죠. 여름철에 정말 상하기 쉬운데 보관 기간도 좀 늘려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어요. 그렇지. 물기가 맛도 있으면 진해지고. 보관 기간이 네. 그렇죠. 수분 함량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불이 세니까 이렇게 톡톡톡 튀잖아요. 튀네요. 불을 조금 줄이시고요. 뚜껑 있는 만약에 냄비다라고 하면 뚜껑에 덮어놨다가 계속 젓고 있으면 이것도 한 번 해 먹고 안 해 드셔요. 힘들다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뚜껑을 열을 때도 그냥 이렇게 여시면 튈 염려도 튀어요. 있고 안경 쓰신 분은 앞이 안 보여요. 시중에 항상 뭐 볶을 때는 이렇게 방패하듯이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손에 튈 염려도 없고 막아주면서 이렇게 해서 졸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졸여지면 여기에다가 꿀이랑 이제 꿀 등장입니다. 졸여지면 제가 오늘은 조금 속도를 빨리 낸 거죠. 그래서 꿀을 넣어주시고 요거는 기호에 맞추셔도 돼요. 나는 너무 좀 단 게 별로다라고 하면은 가족 특성상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물구름한데 요거를 천천히 한 2, 30분 졸여서 되직하게 그래야 저장성이 조금 높죠.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약고추 만들면? 약고추장 만들면 수분을 거의 100% 저기하면 한 달까지도 냉장고에. 그래서 옛날에 이거 보관용으로 저장용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장기간 여행 가실 때 가족 가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캠핑 가거나 이럴 네네네. 그럴 때 뜨거운 밥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떡 넣으면 떡볶이고 면 넣으면 뭐 더. 아유, 여행 되게 갈 때 저 많죠. 비행기에서 네네. 튜브 고추장 주면 맞아. 그거 몇 개 챙겨서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맞아요. 그 먹잖아요. 뜨거운 밥에다가 그 그럼. 고추장만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었죠. 외국 나가도 그렇죠. 그렇죠. 쇠고기의 천연의 이뇨신산의 감칠맛이 고추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냄새를 초반에 맡으시면 장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가열되면서 그게 날아가서 고추장도 순화되고 감칠맛과 요게 이제 맞춰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천천히 졸여지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더 졸일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리 이제 다른 요리를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요건 뭡니까? 마늘이에요. 마늘은 나중에. 항상 맨 나중에. 마늘을 요리에 넣으실 때는 좀 뒤에 넣으시는 게
좋고요. 왜 맨 뒤에 넣었죠? 원래는 제일 기름에 처음에 마늘 향을 내려고 예, 그러지 요리에 않나요? 따라 틀려요. 뭐 아. 파스타 같은 거 할 때는 먼저 하고. 향을 먼저 내기도 하는데 한식 요리할 때는 마늘을 먼저 넣으면 이 알리신이 익어갖고 마늘 특유의 역할이 너무 순해진다라고 할까 아니면 없어진다라고 하기 당신이 때문에 우리한테 막 기운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래 가열해버리면 효소가 파괴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넣는 것이 기운을 주고 비타민 B1을 더 먹을 수 그래야 있는 약고추장이 되니까. 약고추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되니까 한식 요리사 자격증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것도 지금. 저희 학생들도 양식부터 따요. 그래서 네. 근데 우리 뚝딱 선생님은 30분 만에 아주 간편하게 또 가르쳐 주시니까. 예, 요리를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럼요. 어렵다고 예. 생각하면 어렵고 네. 또 쉽게 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이제 졸여지면 이제 잣. 통잣을 넣어요. 네. 그래서 오, 요새 맛있겠다. 견과류 흔하니까 예, 견과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깨 넣으시고 깨 넣어주시고 아주 마지막에 이제 다 됐네. 예, 다 됐어요. 진짜 저 고급 거의 고추장인데. 보면 이 상태에서 저장할 거 아니다 그러면 바로 드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 넣어주시고 아, 예, 진짜 참기름 고급이네, 이게. 자,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뜨거운 밥만 있으면 뭐 이제 아, 한 끼 그럼요. 식사 끝날 정도로. 향이 달라졌어요. 네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네. 예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탁에 요거 하나만 네. 내셔도 한 끼. 예. 그래서 뭐 비벼 먹으면 뚝딱뚝딱 밥 한 공기 네네. 밥도둑이죠 뭐. 저거만 있으면 진짜 여름 내내 최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장 기간을 생각하실 때 조금 저장을 더 오래 두시겠다 그러면은 더 많이 졸이시면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속도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말 음식 만들고 요리하기 너무 힘든데 약고추장 하나면은 그럼요. 그냥 그렇죠. 스피드만 넣으면 되겠네요. 완성 제품으로. 네.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요리 잘해 보이는 비결이 이런 기본적인 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뚝딱뚝딱 그냥 네, 바로바로 네, 내올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저거 자체가 요리인데요. 뭐. 그러니까요. 보기도 너무 예쁜데요. 그래서 네. 예, 아주 고급 볶음장이 네. 만들어졌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끝내보았습니다. 아, 완성이 좋아요. 됐습니다. 이 약 고추장 레시피와 꿀팁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예,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예, 약고추장. 30분만 투자하시면 네. 여름 한 달, 8월이면 이제 여름 가는 거니까. 그럼요. 지금 만드시면 해결됩니다. 네, 아주 매콤 달콤한 맛이 일품이고요. 특히나 저는 저 배즙으로 단맛을 자연스럽게 낸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윤기가 잘잘 흐르네요. 또 이게 소고기 탁 씹히는 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 여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요. 예인 씨는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를 좀 듬성듬성 많이 넣는 걸로. 네. 이걸 못 만드시는 분들은 만들 줄 아는 친구를 사귀시면 돼요. 가장 좋은 꿀팁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요리해 주세요. 예. 자, 약고추장으로 이제 또 만들 수 있는 또 간단한 요리. 네. 네, 뚝딱뚝딱 요리. 네. 이 고추장 자체로도 드시지만 네. 오늘은 이제 무를 이용해서 사실은 여름 무는 그렇게 대우를 많이 못 받아요. 왜요? 왜냐면 아, 가을 무가 좀 달죠? 가을에서 초봄까지. 근데 이제 여름 되면은 약간 바람도 들기 쉽고 쓴맛 나. 예, 쓴맛 나요. 쓴맛이 아우 예, 나더라고.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무를 네, 이 네. 약고추장이 있을 때 간단하게 밑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무로? 예, 예. 무를 너무 얇지 않게 네. 두툼하게 썰어 주시고요. 두께 이 정도에다가 사람이나 무나 4등분. 바람 나오면 못 써. 바람 나면 정말 맛이 없죠. 맞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바람난 무하고 누구는 발벌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예, 약간 이렇게 모서리를 네. 예, 도슬리면은 왜 이- 하는 나중에 이유가 뭐예요? 뭉그러지는 모양이 뭉그러지는 걸 막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냥 쉽게 하실 때는 꼭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물을 그냥 일반 물을 넣고 한 3컵을 넣고요. 네. 얘를 한번 삶아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쓴맛을 뺄 거라 아무것도 안 넣고요. 그냥 물만 넣고 물만 넣은 상태에서 우르르 끓어오르면 삶아내시고 요 상태에서 그러면은 버려요 그 물을. 물을 버려요? 예, 이 삶은 물은 버리고요. 왜? 그 왜냐면 쓴맛 때문에? 쓴맛 때문에? 제거를 하는 거죠. 물이 그러면은 쓴맛을 다 가져가는구나.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무는 익으면 원래 생무는 황화물이 있어서 조금 매운 기도 있고 네. 지금 여름 무는 쓴맛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군요. 예, 삶아지면 단맛이 많이 남게 되죠 무에. 여기에 이제 양념을 바로 시작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맛술하고 그다음에 맛술하고 맛술 한 컵에 한 컵? 물 2컵 정도 비율로 넣으셔서 네. 근데 되게 물을 많이 넣는다 생각하실 텐데 물을 다 먹나요? 통의 크기 때문에 물을 넉넉히 해서 진짜 그냥 푹 물을 정도로 해야 무의 달큰함이 그대로 남거든요. 살아있군요. 네네. 맛술을 왜 넣는 거예요? 맛술을 넣으면은 약간 쓰그름한 맛도 혹시 남아있을 쓰그름한 뒷맛을 잡아주는 쓴맛을 제가 사투리를 써서 그 사투리였어요. 나는 새로운 또 우리 국어구나. 쓰그르는 맛.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나 좋아. 시 이런 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안 돼.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면 지금 미리 준비를 했어요. 좋은 표현들 진짜 많네요. 네. 쓰그름한 맛. 쌉싸름하고 쓰그름한 쌉싸름하고 맛을 짭조름한 맛 뭐 이런 거. 요 상태를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면요. 네네. 여기에 먼저 간장을 고추장으로만 간을 다 하시면 네. 너무 간이 세요. 세다. 세고 텁텁해요 고추장이. 그래서 여기에 간장하고 간장을 넣고, 네. 간장 넣고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요. 감칠맛. 단맛은 뭐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끓여주시면 네네. 이제 이 끓인 상태가 이렇게 돼요. 아니 갑자기 저기다가 어묵을 넣고 싶어. 이렇게 이제 졸여지면 저는 생선을 넣고 싶네요. 이렇게 되는군요. 네네. 지금 이렇게 미리 이제 해놨어요. 여기 네. 조금 시간이 단순한데 시간이 네네. 조금 걸려서. 조리면은 이렇게 이제 무도 조금 쫄아들고 사실은 매운 거 못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그냥 요 자체로 먹게 해도 되거든요. 무 자체가 이 소화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우리 맞아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무가 비타민 C도 많고 수분이 많아서 사실 땀도 많이 흘리고 염증 질환 유발되는 지금 여름철에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무가 진짜 맛있는 그 시기는 늦가을 막 겨울이에요. 근데 오늘 맛있는 무로 변신을 시켜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무 먹고 왜 살쪘다는 분들 없죠. 우리 여름철에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왜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신다는 분이 무를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분해시키는 디아스타제라는 것도 있고 단백질 분해 요소도 들어있고 그래서 편하게 그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무가 그렇게 소화에 좋다는 걸 여름철에 미리 그게 알고 다이어트에도 있었어요. 좋고. 네네. 그래서 뭐 뒤적거릴 염려도 없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네. 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육안으로도 느껴져요. 어머. 색이 변했어요. 예, 네네. 간이 배었어 지금. 예. 요 상태에 다시마는 빼지 말고 안 빼요? 계속 가도 돼요. 왜냐하면은 뭐 담백한 요리를 할 때는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 오늘 좀 매운 요리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체도 그냥 드셔도 되거든요. 먹어도 되죠? 네네. 저는 여기에 고추장을 한 3큰술 정도를 넣어서 간을 들이면 여기 고추장에 소고기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에 아까 보시면 조금 섭섭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이제 약고치증 때문에 약간 확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천천히 졸이시면 되는데 요것만 하면 너무 좀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다. 예, 네. 무 자체가 달큰한 맛은 있는데 별다른 부재료가 오늘 없잖아요. 네네. 그냥 약고추장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색다르게 오늘의 맛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것이 고추네요. 꽈리고추. 꽈리고추예요. 꽈리고추. 예. 근데 고추도 뭐 풋고추도 있고 뭐 꽈리고추도 있는데 청양고추도 있고 있는데? 향이 틀려요. 그래서 꽈리가? 꽈리가 꽈리 특유의 향이 있어서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꽈리. 꽈리. 예,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넣어주시면 맛이 확실히 확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냥 집어넣나요? 요거를 그냥 넣으면 이 간이 잘 안 배어요. 맞아요. 꽈리고추가 뭐 조림이나 아니면 볶음 요리해도 항상 따로 들어가죠. 넣는 양념과 따로 넣는 약간 느낌이 좀 이질감이 들어요. 네네네네. 요즘 요리 공부 많이 하는 거야? 아니 국수 먹을 때가 많이 됐나? 하시는데요. 좋은 소식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꽈리고추를 요리하실 때는 바늘침을 넣는다 일명 얘기를 네네. 해요. 바늘침. 그렇다고 또 이제 반지꼬리에서 진짜 바늘을 가져오지 마시고 아, 그냥 꽈리고추에다가? 이쑤시개로 이렇게 콕콕 찔러주시면 요게 예, 요렇게 예, 예, 예. 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 간이 배게. 간베개. 안까지 쏙쏙 양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네, 네, 예. 오랫동안 조림을 안 하는 거니까 네. 시간이 짧을 때는 정말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그 양념이 그러네. 베개. 이렇게 하면 쑥쑥 들어가겠네요. 쑥쑥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귀찮다 그러면 꽈리고추가 조금 길다 싶으면 네. 어슷하게 썰어서 씨 툭툭 털어서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보시면 이제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서 네네. 이제 아까 푹 익혔기 때문에 약고추장 넣고는 금방 간이 들어요. 무가 익은 상태에서 넣기 때문에 요런 상태에서 약고추장을 이 이제 겉돌지만 않게 다 졸여지면 예, 꽈리고추를 예, 이렇게. 소화해 어느 주시면 돼요. 된 다음에 넣는군요. 네. 그럼 색감도 확 좀 예뻐지잖아요. 네. 빨간색에. 그래서 요 약고추장을 상태가 빨간 상태에서 이 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파랗게 살릴 때는 뚜껑을 닫지 말고 네. 열고 그래야 엽록소가 그대로 살아서 그래서 아까 바늘침을 넣어갖고 이제 간은 들으니까 이제 벌써 꽈리고추 향 나죠. 향 나요. 네네. 오. 아니 저거만 봐서는 저기에 고등어하고 시래기 들어가야 그러니까요. 근데 요 자체로도 이제 반찬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냉장고 야채실에서 혹시 한 토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물을 네, 건져서 넣으면 되겠네요. 새 생명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시다가 이제 얼추 국물이 다 졸아들면 그때 이제 좀 요것만 하긴 섭섭하니까 예, 실파 송송송 썰어서 좀 넣어주시고.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선생님 요리는 이게 다양하게 이게 여러 가지를 갖다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많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 넣어주시고. 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늘 얘기하듯 이제 참기름은 막 끓을 때 넣으면 그 쇳사물 향이 날아가니까 네. 가능하면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넣으시면서 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 끄고 이제 참기름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참기름. 끝입니다. 소스에 밥 볶아 먹어도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마무리할 때는 뭐 거의 네. 금방.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제 무만 좀 익혀놓는데 그것도 약간 융통성 있게 무 끓이는 시간에 여름에 더운데 계속 불 불 앞에 앞에. 익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전자레인지를 전자레인지. 좋은 방법이야. 이용하셔서 예, 익히신 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예, 하시면 훨씬 조금 수월하게. 왜냐하면 전자레인지 넣으면 속까지 그냥 빨리 익으니까. 네네. 맞아요. 시간을 예. 줄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약간 더운 날씨에는 예, 그렇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 자, 이래서 이렇게 담아보면 뭐 한 토막씩 드시면 이게 물렁하면서도 무 자체에 단맛이 있어갖고 소화도 돕고, 그래서 저 가탄 요리에서 무는 드실 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뜨거워서. 아, 뜨거워. 이가 쏙 빠지잖아요. 그럼 저 뜨거워요. 맞아요. 이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네. 예. 요건 차게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그냥 바로 꺼내서 드시면, 예, 그래서, 예. 예. 고등어 조림이나 갈치조림 먹을 때도 나는 이게 꼭 예, 무. 무가 맛있죠. 그렇죠. 무고 거기 맛있어요. 양념 싹 무만 빼야 돼. 골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러 그래서 그래서 얇게 또 무를 썰어가지고 또 나는 넣고. 그런 사람이 고맙더라. 무 골라 먹는 골라 사람. 먹는 나는 고등어 먹어. 그래서 보통은 네. 이제 생선하고 조리면 생선 맛이 배이는데 네, 그렇죠. 오늘은 생선이 안 들어갔지만 맛있는 게 이 약고치장. 약고치장 예, 때문에. 약고치장의 이 소고기 감칠맛 때문에. 고추장이 아니라 고추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맛있어요. 그래서. 네. 고추장입니다. 네. 예, 약고추장. 약고추장.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아유 이쁘다. 아유, 먹음직스럽네. 네. 향도 좋아요. 네, 정말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고추장, 무조림 꿀팁 함께 하시죠. 야, 요거 예쁘게 생겼잖아요. 네. 아니 일부러 막 고등어, 뭐 갈치 사러 갈 필요 없이 무만으로도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부의 한 명으로 너무 기쁘네요. 아니, 지금 보니까 그런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 번잡해, 그런 거 넣으려면. 사러 가기 너무 힘들어요. 네. 더운데. 더운데 그런 것까지 해달라고 그랬다면 밥도 먹어야 돼. 아, 저 정말
정말 밥에 쓱싹쓱싹 비벼 먹으면 예. 약고추장 자체도 맛있는데 무조림까지 된다고 그러네요. 하니까. 저는 정말 무 자체만으로 되는 게 맛있죠. 놀랍네요. 근데 무궁무진할 것 같아. 약고추장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약간 감칠맛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약간 매콤한 요리는 다 응용이 맞아요. 가능해요.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요리 또 있나요? 뭐 이제 시작에 불과했는데 약고추장으로? 네네 이제 반찬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주식과 같이 밥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약고추장으로 만듭니다. 네. 김밥 재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고추장만 있으면 요즘에는 김밥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마약김밥이라는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약고추장 김밥을 빨간 김밥을 한번 만들어 네네. 볼게요. 약고추장 김밥입니다. 약고추장 빨간 김밥.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밥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뭐 재료, 식재료 넣고 맞아요, 맞아요. 마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할까요? 좋죠, 네, 좋죠. 바로. 좋죠. 네, 예. 네. 바로 예, 볼까요? 그래서 지금 밥을 밥에다가 참기름만 지금 먼저 비벼놨어요. 왜 먼저 밥을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고추장을 먼저 넣으면 약간 삭듯이 돼요. 우리가 죽에 미리 간해 놓으면 삭듯이. 그래서 고추장 참기름으로 참기름으로 코팅을 먼저 한번 시켜 놓고 네. 예, 부재료는 이제 계란 그다음에 달걀 지단. 예. 지단, 그다음에 단무지. 사실은 단무지 없으면 여름에 오이, 아삭아삭하게 오이. 볶아놓은 거 있으면 오이 넣으셔도 네. 돼요. 오이도 좀 절여야 되잖아요. 네, 절여서 꽉 짜갖고. 귀찮아요. 예. 그냥 다 네, 담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 김밥이 정말 귀한 음식이었어요. 소풍 갈 때 어머니가 싸주셔야 먹는 거였는데. 그럼요. 요즘 뭐 온통 천국에서도 먹고 뭐. 그냥 사다 먹으면 별의별 김밥이 다 있어. 무슨 뭐 선생님 있는데도 먹고. 맞아요. 네. 자,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오늘 처음 봤어요. 약고추장 빨간 김밥. 예, 요건 안 한번, 먹어봤어. 예, 경험을 해보세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재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네네. 요거 단무지랑 또 김치 개운하게. 볶음 김치가 아니라 그냥? 아니요, 볶아요. 참기름에 맨 처음에는 이제 포도씨유를 이제 넣고 볶다가 그다음에 참기름 넣고 볶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벼볼게요. 네. 예. 근데 저는 정말 무엇보다 좋은 것은 김밥 한번 싸려면은 재료 준비가 너무 복잡해요. 요즘 같은 때 시금치 정말 삶아놓으면 또 네. 금방 상해버리는데 지금 냉장고에 김치 활용하셔가지고 뚝딱 김밥 만드실 것 같은데 약고추장이 아무래도 신의 한 수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소풍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참기름 향 싹 나면서 어머니가 어머니가. 김밥 싸고 있으면 맞아요. 너무너무 좋. 그때 소풍날 꼭 기다렸던 하나 얻어 먹잖아요. 이유잖아요. 옆에서 그거 서서. 통 하나 들고 그냥 우정우정. 김밥의 재료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 약고추장이 들어가면 안에 뭐 고기도 네, 씹히고 네, 네, 네. 간도 돼 있고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재료 아까 그 번거롭다 하셨는데 네, 예. 약고추장만 있으면 예, 이제 얘만 넣어도 사실은 간단하게 돼요. 그냥 되는. 예. 그 소고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식구 연령에 따라서 애기들 먹인다 그러면은 약고추장 양만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너무 맵지 않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빨갛게. 아우, 그리고 이쁘다. 또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뭐 조금 더 넣으면서 부재료를 빼시면 간을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네. 예, 우리 같이 한번 싸볼까요? 그래요. 근데 이게 참기름으로 미리 코팅을 해갖고 예, 비벼지기도 잘하고. 잘 비벼지고 그리고 이뻐요 색깔도. 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네. 약고추장을 냉장고에 있던 거를 바로 넣으시면 왜 안 돼요? 뭉쳐요. 아. 왜냐하면은 아까 꿀 들어가고 쇠고기 네네. 들어가서 너무 이 낮은 온도에서는 단단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그거를 그냥 하면 뭉쳐져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나 중탕으로 약고추장을 살짝 따뜻하게 데웠어요. 네. 그렇죠. 김밥 안에 들어가는 밥은 좀 고슬고슬해야 아무래도 맛있죠. 네. 좀 풀어줘야 되는구나. 사람도 그래요. 약간 그래서 풀어야지. 이 밥을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그래요. 자연스럽게 이제 피신 다음에 네네. 네, 선생님 요거 네. 이제 단무지, 달걀 지단. 네. 지단 붙일 때 또 의외로 네. 이게 약간 계란 비린내. 누린내가 누린내 나거든요. 같은 게 약간 나죠? 예, 닭과는 다 그래요. 그래서 맛술을 조금 넣어주시고 예, 소금 넣고 하시면 누린내를 감소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일식집에 가서 계란 먹으면 다른 게 그거구나. 아, 예, 맛술이 그래서 나. 약간 예, 그래서 그런 달짝지근하면서 거안 넣으니까. 그게 포인트였네. 그래서 이렇게 또르륵 마시면 예, 일도 아니죠.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달걀하고 김치, 단무지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 있죠? 아까 이
맨 끝부분을 조금 접시 아래쪽으로 놔 놓으시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접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싸 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얘가 싸 놓으면 밥에 의해서 이렇게 땡땡해지거든요. 선생님. 예, 예. 우리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김밥을 그래요. 유창하게 만드는데요. 같이 마셨어요. 여기 안 만들어 보면 예, 예. 저래. 이게 같이 말아버렸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는 거죠? 예, 예, 네. 그렇죠. 예. 좀 보기가 좀 그랬네요. 요건 제가 먹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먹기 좋게 아유, 안 이쁘다. 자르면 커팅을 해놓으시면 이제 김밥은 네. 끝납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 네. 예, 그래서 약고추장만 있으면은 쉽게 하실 수 있고. 전에는 진짜 저 김밥을 몇 줄을 먹었나 네, 몰라요. 맞아요. 저 밥이 제법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죠. 또 김밥 썰으실 때 그 꽁지 그거 먹어야죠. 너무 맛있었잖아요. 네. 아, 정말 약고추장 저 끄트머리도 너무 먹고 싶네요. 꼬다리라 그러죠? 꼬다리. 네. 꼬다리라 그러죠? 그거만 파는 김밥집도 있었네요. 그래요? 네. 꼬다리만 판다고요? 예, 꼬다리 김밥집인데 지금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거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꼬다리가 어렸을 때 맛있죠. 먹으면. 예. 보통 꽁댕이 김밥이라고. 또 그쪽에서는 약고치장 하는 데서는 또 그 꽁댕이 김밥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나왔네. 오히려 거기가 이제 재료가 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썰어만 주시면 이제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양도 약간 이뻐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모양도 이뻐요. 네. 딱 보면은 그쵸? 네. 붉은 빛이 너무 이쁘네요. 약고추장을 활용한 빨간 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빨간 김밥의 레시피와 꿀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When you go crazy, you take all my inhibit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You take me places that tear up my reputation, manipulate my decis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이건 어디 여행할 때요. 네. 차 길 막히잖아. 그럼요. 그럼 차 안에서 출출할 때 요거 좀 싸가지고 가서 드시면 너무 맛있겠어요. 맞습니다. 갑자기 피서 가고 놀러 가고 싶네요. 이제 휴가철 다가오는데 김밥 번거롭게 재료 다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약고추장 하나만 만들어 그렇죠. 놓으시면 뚝딱뚝딱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건 정말 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김밥. 그리고 만약에 저 약고추장 김밥이 너무 맵다 그러면 그거 아시죠? 달걀에다가 싹 옷 입혀가지고 한겹 더 프라이팬에 입혀가지고요. 구워서 먹어도 맛있어요. 달걀김밥, 네. 계란김밥처럼 그쵸?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빨간 김밥까지 만들어 봤고 지금 또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네. 또 있나요? 약고추장으로, 죄송합니다. 약고치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약고추장인데 예.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좀 빨간 약고추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공격적으로 빨리 하게 됐는데요. 네네. 다음에는 비빔밥을. 네. 비빔밥. 아니 진짜 음식들이 약고추장이 있으니까 그냥 뚝딱뚝딱 되는 다 거예요. 돼요. 뚝딱 선생님이에요. 이제 냉장고에 보면은 이렇게 미리 반찬해 놓으신 여름 반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활용해서 약고추장 하나 있으면은 바로 일품 요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많이 남아요. 네. 많이 남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비빔밥 만들어 먹죠. 네네. 여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소로서 나물. 가지나물 네. 보통 네. 하시잖아요. 가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애호박. 그다음에 뭐 오이라든가 오이. 네. 그다음에? 열무김치라든가 그다음에 상추. 그러니까 상추. 생야채는 뭐 다 넣으셔도 되고 네. 뭐 꼭 상추 아니더라도.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생으로 바로 무친 게 아니라 얇게 썰어서 오이 송송이 볶음이라고 그래서 얇게 썰어서 소금에 절여서 꽉 짜요. 그거를 쇠고기 아까처럼 밑간에서 볶다가 그다음에 오이 볶아서 같이 무쳐 놓으면 오이의 아닥아닥한 맛과 이제 또 쇠고기에서 이제 고기 맛이 배어서 훨씬 맛있는 오이 볶음 요리가 되죠. 저희 비빔밥 너무 관심이 막 생기는데 네. 왜 가지나물도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하루만 지나도 상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이용할 수 있고 오이도 물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냉장고 안에 식재료를 다 꺼내서 비빔밥 식재료로 그렇죠. 활용하면 네네. 너무 좋겠어요. 꼭 이 재료가 아니더라도 네. 집에 남아있는 집에 있는 거. 나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조금씩 해갖고 비율 맞춰서 네. 같이
중요한 건 약고추장에다 비벼내는 거죠. 특히나 저 가지는 우리 몸에도 아주 좋다고 들었거든요. 왜 가지에 뭐 보라색의 안토시아닌 막 누구나 다 그렇죠.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항산화 성분이 있고 네. 오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클로로필 이게 들어있어서 여름철 염증 물질도 배출시켜주고요. 또 이런 나물을 잘 먹고 나면 저녁에 좀 많이 먹었는데도 부기를 잘 빼기 때문에 아침에 건강하게 예쁜 모습으로 네.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름철에 좋은 이제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지. 네. 네. 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데요. 왜 냉장고에 있던 나물을 사실 상해서 버리려고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비빔밥에 식재료로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쁘게 세팅하면 또 새로운 요리가 네. 일품 요리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찬밥도 또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찬밥을 금방 되살리는 방법이 이제 요거를 전자레인지 데피는 거 아닙니까? 네, 데펴서 하셔도 되고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한번 살짝 볶아주면 이 전분질이 약간 코팅이 되면서 너무 밥 비빌 때 질척하고 그래. 문드러지잖아요. 그럼 맛이 다른 것처럼. 없어. 그게 포인트인데, 사실은. 네, 그래서 예. 얘를 살짝 볶아줄 거예요. 그래서 볶아줄 때 항상 팬을 먼저 달가놨다가 뭐 기름은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코팅할 정도면 되니까. 예. 그래 약간 고슬하다 예, 보면 고슬고슬. 고슬해. 거기 이제 밥 비빌 때는 더 좋고 사실은 그 비빔밥 할 때 이게 개개인으로 다 예. 코팅이 되고 양념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까는 주걱으로 했는데 네네. 국자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네. 그러면은 돌솥밥 비빔밥 같은 느낌이 나요. 한번 이거를 해주시면. 그래서 또 찬밥을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아니면 즉석밥을 렌즈에 데피지 않고 즉석밥 자체로 뜯어서 이렇게 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볶음밥 예. 할 때 거기 아주 좋은 팁이에요. 그게. 그래서- 왜냐하면 진밥은 볶거나 비비면 맛이 없거든. 맞아요. 고슬고슬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팅을 해줘서 슬쩍만 하는 거예요. 오래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육안으로 보시면 약간 코팅이 된 느낌이 또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 뭐 딱딱하지는 않아도 네. 그 느낌으로 살짝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따끈하게도 해주는 효과도 네. 있고, 그래서 요거를 네, 이거 돕니까 이제? 해서 자, 담아줘야죠. 네. 대접에 대접에 이렇게 해서 담아주고. 주시면 네, 딱 됐네요. 그래서 놓고 이제 이제 나물. 미리 준비해놨던 오이 송송이 볶음 오이 송송이 넣으시고, 볶음. 그다음에 아까 가지 건강에 좋다는 예. 또 냉장고 안에 뒤져서 있는 거 넣으시면 네, 돼요. 네. 다 넣으시면 돼요. 네네. 네. 가지는 또 여름 채소로 열을 낮춰주고 땀띠 없애는데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지는 땀띠는 늘 먹으면 좋대요. 네네. 오. 가지가지로 좋다는데 글쎄, 또 물컹거린다고 가지가지.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 꼭 가지 홍보대사 같습니다. 가지가지. 색깔, 의상 색깔도 네네네. 가지 홍보대사 전 선생님 같아요. 네. 네. 여기에 이제 뭐 집에 여름에는 열무, 또 열무김치나 많이 먹죠. 얼갈이김치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넣으시고 그래서 아삭아삭해서 네, 식감도 좋아요. 근데 요 나물은 이제 집에 있는 걸로 다 대체를 해도 예, 되고 없으면 그냥 약고추장에다가 냉장고 비비셔도 돼요. 한번 정리한다 셈 치시면 네. 약고추장만 있으면 이제 요렇게 근데 우리 해서 어머님들이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거 내가 처리한다고 네? 그걸 처리 기분으로 이렇게 맞아요. 해서 드시지 마시고요. 좀 그래. 맛있게 그래, 해서 맞아. 먹는다 생각해야죠. 이렇게 해서 약고추장을 이제 곁들여 내시거나 뭐 이제 식구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넣어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참기름 네. 기름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참 기름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기름을 이렇게 다 넣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참기름을 많이 쓰고 이제 또 요리에 따라 이제 다를 또 수 있으니까. 들기름을 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오늘은- 이뻐요. 네네. 좀 요렇게- 비벼보면 안 됩니까? 네, 비벼보세요. 네, 비비고 자, 네. 자, 요걸 이렇게 비빌 때 네, 너무 덩어리지지 어우, 않도록. 네, 이렇게. 해서 약고추장 넣고 근데 저 비빔밥은 정말 누구나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때 보면 네. 비빔밥 메뉴가 그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맞아.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들도 저 비빔밥의 맛을 예. 잊지 못한대요. 글쎄 그 말이에요. 맛을요. 근데 약고추장 이렇게 튜브에 안에 있으면 네네. 뭐 소고기 고추장 사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 근데 저는 그 비행기까지 타고 왜 이렇게 라면들을 시켜 드시는지 또 맛있어 비행기에서. 거기서 끓일 수도 없는 건데 사실. 희한해. 그러니까요. 컵라면을 그렇게 드세요. 비빔밥도 저거 먹으면 또 그거 한 그릇 땡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
기내에서 먹는 볶음장으로 비빔밥이 맞아, 맞아. 완전히 히트한 예. 메뉴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들도 그렇게 예, 시켜 먹어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한식 메뉴 중에 불고기, 잡채, 비빔밥 이렇게 3대 선호 식품 중에 하나예요. 네. 비볐습니다. 맛있게 한번 골고루 예. 간이 배이게 젓가락으로 삭삭삭삭 네. 비볐어요. 자,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제일 부러운 시간이에요. 오, 입에 다 들어가죠. 욕심이 좀 나네요. 네. 향이 너무 좋아. 크게 한 입. 오. 그게 고추장으로 비빈 거하고도 완전 다른 맛이거든요. 약고추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물 씹히는 맛. 그리고 식감도 좋고요. 야, 고기. 진짜 밑간 잘했네, 진짜. 선생님이 하셨어요. 약고추장이 네. 제대로 역할하네요. 난 더 신기한 게 저만큼 넣고도 말을 하네. 그리고 약고추장을 만들면 짜지 않아서 안 짜요. 예, 짠 그 염도도 낮춰주는 효과가 네. 있어서 아까 제가 이거 약고추장 이제 넣었을 때, 많이 넣는 거 아닌가 생각하신 분 있는데, 안 그래요. 이거 안 짜요. 어우. 또 드시네요. 내가 지금 봤는데 네. 경식 씨가 이평수가 넓어. 다 들어가는구나. 다 들어가. 요리 프로에 최적화된 그러네. 구강구조입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약 고추장 비빔밥 만들어 봤습니다. 꿀팁 함께 하시죠. 맛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약 고추장 비빔밥이에요. 그냥 냉장고 안에 남은 식재료들 다 꺼내셔서 약고추장에 쓱싹쓱싹 비벼 드시면 집 나간 입맛이라고 하죠. 싹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고추장 비빔밥은 조선시대 임금님도 드셨다는 별미래잖아요. 임금님 같은 기분으로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왕이 되는군요. 보기만 해도 맛있습니다. 참 이게 기본적으로 약고추장 하나만 있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군요. 좀 든든하죠 여름에. 든든해. 예, 예. 네. 갑자기 손님 네. 오더라도 예, 뚝딱뚝딱. 따뜻하게만 데워서 내기만 해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응용해서 뭐 조릴 때라든가 또는 오늘처럼 비빔밥도 사실은 위에 고명을 다양하게 해서 또 비빔밥의 명칭이나 또는 요것도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네. 맛도 그렇고. 예. 이 비빔밥이 고급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냉장고에 있는 거를 넣고 비빈다 그럴 때 때려 넣고 비벼 먹는다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네. 탁 해서 좀 멋있게 만들어서 차려놓고, 네.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게 탁 드시고 때려 넣어야 되겠거든. 때려 넣었다가 네. 남편을 들이댄 친구. 때릴 때는 남편만 때리고요. 야, 이 김밥 내가 아까부터 네. 맛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완성이 돼서 또 앞에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밥 먼저 먹어볼까요? 네, 김밥 먼저 드셔보시죠. 약 고추장 김밥이에요. 쓱싹쓱싹 예, 비벼서. 매운 정도는 좀 조절하시면 돼요. 뭐 더 맵게 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싼 거는 이제 다 없군요. 소고기 씹히는 맛이 일품이에요. 아까 비빔밥도 그렇지만 이 소고기 씹히고 이 고추장 맛이 고기 일품이에요. 네. 다른 반찬이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거. 네, 김밥 하나면 되는데요. 네. 약고추장의 맛이 확 풍기면서 예전에 먹었던 또 김밥하고 느낌이 달라요. 야, 김밥계에 새로운 애가 등장했어요. 변화. 그 김밥 싸시기 어려우면 요새 여름에 여러 가지 모든 쌈 같은 거 해 드시잖아요. 네. 찐 호박잎이라든가 양배추쌈이라든가 그러네. 케일쌈 그거에도 궁합이 너무 잘 맞고 특히 호박쌈 같은 게 되게 잘 맞아요. 찐 호박. 홍합. 네. 호박. 예, 호박잎. 호박잎. 네. 호박잎하고도. 그래서 뭐 활용도는 또 다양하게 쌈밥도 되고 주먹밥도 되고 뭐 볶음밥 할 때 쓰셔도 되고. 이 모든 게 다 약고추장 덕분 네, 아닙니까? 약고추장만 맛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네. 고추장 무조림도 궁금해요. 무조림도 궁금해요. 정말. 저는 생선이 없어서 무조림의 네. 맛이 정말 궁금해요. 생선 맛이 맛있죠. 되잖아요.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도와주고, 예, 소화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단맛이 들어갔네. 이게 정말 이게 무의 쓴맛이 전혀 나지 않아요. 전혀 안 나요. 그리고 약고추장이 있어서 그 소고기가 씹히기 때문에 정말 소고기 무 조림 같은 느낌? 예, 맞아요. 네, 그게 나네요. 그래서 뭐 별다른 양념 많이 안 하고, 당분도 첨가 안 해도 자체적으로. 안 심심해. 네네. 안 심심해. 이게 단순해서 무만 심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밥 반찬으로 아주 제격인데요. 네네. 최고예요. 비빔밥은 비빔밥만 먹어도 되지만 요거 반찬으로 했어요. 네네. 먹어도. 반찬으로. 왜 비빔밥 안 주나 했더니 화면 나갈 때 얼른 주네. 드셔보세요. 이게 또 약 고추장 비빔밥이잖아요. 네네네. 그냥 고추장이 아니라. 그럼요. 네. 괜히 왠지 드시면 건강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맛있죠? 네. 이 소스가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다. 기존의 고추장이 아니야. 그리고 채소가 다 들어있는데 정말 약고추장에 왜 소고기 갈아서 볶으셨잖아요. 네. 그 소고기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예. 동물성까지 다 보완돼가지고 완벽한 그 조화의 영양식, 건강식, 여름 기운식이네요. 이게 정말- 소고기가 팁이야. 단맛이 약고추장에 배즙 네, 넣었잖아요. 배즙하고 그 꿀 단맛. 때문에 꿀. 너무 튀지 않은 단맛과 그 고추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제 쇠고기 천연 조미료 맛이 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이게 뭐랄까 맛을 윈윈 시켜주면서 감칠맛을 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가 제철이 가을 겨울이야라고 네. 했는데 여름 무가 제철이 된 듯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대우 못 받는 무를 이렇게 약고추장을 넣어줌으로써 약간 살려주면 예, 여러 가지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아주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감칠맛이 싹 도는 게 입맛 없을 때 약고추장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입맛 없을 데가 없어, 입맛 없어. 저는 가족들이 지쳐서 들어왔을 때 그래도 뭐니 해도 왜 집밥이잖아요. 네. 이렇게 약고추장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쁨이네요. 네. 주부로서 좋아요. 30분 들여서 약고추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만능 소스 만들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소식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소식일지 영상 함께 하시죠. 기왕에 뭐 국내 여행 갈 때 자동차를 가시는 분들은 네. 지금 있는 차 가져가셔야죠. 그런데 2019년에 하반기 자동차 트렌드가 있어서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자동차만 고집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동차가 공유 시대거든요. 그 방법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네. 트렌드. 네? 이게 또 자동차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런 트렌드 자체는 좀 밀레니얼 세대가 또 네.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밀레니얼 세대. 네, 아, 밀레니얼 2000년대 세대. 이후? 네, 그렇습니다. 아시네. 난 X세대, Y세대 모르는. 그 아주 옛날이고 요즘은 밀레니얼 세대. 네, 그런데 좀 영어 단어에 당황하시는 거. 그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보통 1980년대 초반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래서 뭐 저나 이렇게 예인 MC 같은 이제 트렌드를 주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는 이런 밀레니얼 세대가 전체 소비 트렌드 자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은 2019년 하반기 자동차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바로 대형차의 소형화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보통 대형차 하면 대표적인 게 SUV. SUV. 네. 네. 있잖아요. 근데 이 SUV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SUV 자체는 커서 짐도 싣고 가족 모두가 다 같이 타갖고 레저용으로도 쓰고 이것저것 뭐 비즈니스도 쓰고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서 인기가 많은 건데 그런 SUV가 작아진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작아진 SUV는 일부 계층만 선호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소형 SUV 이렇게 하면 조금 뭐 단어가 어색한 느낌이 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소형 SUV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요?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브라질, 인도에서는 주로 소형 SUV가 아주 인기일 정도로 꽤 높은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 날렵하게 생겼네. 그렇죠. 왜 이렇게 소형 SUV 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매 비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네, 네. 그 이유가 개성 있는 스타일의 실용성까지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SUV 하면 차체가 좀 크고 남성적인 느낌이 좀 많이 투박한 있잖아요. 느낌? 네. 네. 살짝 투박한 느낌도 좀 있고. 차체도 좀 높고. 네, 높고. 근데
소형 SUV 자체는 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해치백 스타일의 좀 실용적인 차로 많이 통하는 해치백 스타일의 네. 스타일을 조금 더 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귀여우면서도 앙증맞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전 세대에 걸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저 국내에서도 요즘에는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예쁜 저 소형 SUV 소형 많이 SUV. 다니고.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좀 외제차인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좀 국산차도 많이 나오면서 아주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만 해도 한 3만 대 정도만 팔렸었는데요. 소형 SUV 판매량은 2016년에 처음 10만 대를 넘겼고요. 예, 지난해에는 15만 3천 대가 팔렸습니다. 근데 그 SUV가 이 소형화되고 작아지면 실용성 면에서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단지 그 인기 높은 거는 디자인 때문에 이뻐서 사는 거 아닙니까? 마냥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이쁜 것도 있지만 마냥 그렇지도 않은 게 우선은 만약에 SUV가 좀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예. 아니 그래도 저 큰 그림이 실리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큰 그림이 실리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뭐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가 좀 약간 대세로 자리 잡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소규모 인원이 타는 게 목적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소형 SUV는 차고가 좀 높은 편이에요. 네네. 공간을 조금 최적화하려고. 그래서 해치백보다 차고가 높기 때문에 헤드룸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타고 내리기가 좀 편한 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공간이 작아진 만큼 조금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하려고 뭐 승객 공간이라든지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아까 그 보신 것처럼 그림까지 실을 수 네. 있게 네네. 좀 많이 최적화했고 노력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뒷좌석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기 폴딩 때문에 기능. 네, 폴딩 기능이 있어서 작은 공간을 아주 알뜰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신기술을 소형 SUV에서는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기술을요? 요즘에 놀라운 기술들이 많던데 어떤 게 돼 있어요? 무슨 네.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방금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운전자 환경에 맞춘 개인화 프로필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는 요즘 이제 곧 이제 휴가철인데 가족끼리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잖아요. 그럴 때 아주 편리하겠네요. 네. 근데 보통 저희 번갈아 타면 사실 이렇게 제가 딱 타면 뭐 제 키에 맞춰서 운전 속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뒤에 뭐 백미러도 조정을 해야 되고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내 프로필을 관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 개개인 프로필로. 네, 개인의 뭐 키라든지 뭐 앉은 키라든지 아니면 몸무게 자체를 좀 입력을 해 놓으시면 네. 그 사람의 포지션에 맞춰서 시트를 맞춰주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요. 최적의 포지션을. 네. 아니 근데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자동차가 뭐 엄마가 타면 엄마다, 아빠가 타면 아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기술이 바로 디지털 키 기능입니다. 이게 뭐예요? 디지털 키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뭐 보통 저희 뭐 열쇠가 없어도 차 문을 열고 시동은 켤 수 있지만 자동 키로 이것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단순하게 저희 뭐 버스 탈 때도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거 네. 찍으시고 네. 건물 출입할 때도 이렇게 뭐 카드 찍고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약간 그런 것처럼 네. 스마트폰 안에 자동차 키를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화가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자동차 키는 이렇게 꽂아서 돌려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버튼 빡 눌렀잖아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다 댄다 갖다 이거예요. 대면은. 그렇죠. 이게 사실 요즘 친구들은 그 휴대전화 안에 카드 넣고 다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예, 결제할 예, 때 예. 카드로 하는데 이제는 자동차 키까지 품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제 자동차에 딱 갖다 대면 문이 열리고 자동차가 이제 운전자를 인식을 해서 시트 포지션을 맞춰줍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를 딱 타서 뭐 문 열고 타는 것뿐만 아니라 시동 걸고 주행까지 하실 수 있게 된 건데요. 여기서 하나 더 앞서 나간 기술이 보통 저희 뭐 운전하다 보면 잠깐 뭐 주정차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타고 내릴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사실 좀 공간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네네. 좀 이렇게 이거 뭐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지 네, 요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도와주는 스마트 주차 보조 장치까지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오.
그래서 좀 최근에 나오는 이런 신기술이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소형 SUV에서도 마음껏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소형 SUV가 뭐 신기술도 품고 있고요. 또 SUV의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또 2019년 자동차 트렌드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두 번째 트렌드는 자동차도 구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 구독? 신문을 해요? 구독하는 건 들어봤어도 자동차를 구독하는 거는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네. 있는 차 가지고 여름 휴가 가야 되는 네, 네. 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어. 예? 그런 거죠? 네, 오늘 낯선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어요? 좀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좀 또 소비 트렌드가 소유의 시대가 아니고 공유의 그러게요. 시대다. 약간 이게 뭐 연예인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물품을 사서 이렇게 뭐 소유한다. 약간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서 함께 돌려 써서 공유하는 공유 경제가 대세다. 약간 경험해본다. 네, 한번 그렇습니다. 써봤다. 뭐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카쉐어링인데요.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뭐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쓰고 그 돈만 지불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이 필요 없겠네요.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보험료, 세금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정한 구독료를 내고 그러니까 신문 구독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정한 그 돈 안에 뭐 보험료라든지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비용도 아주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거 반납하러 갈 때 좀 귀찮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그전 정답이네. 정말 정답이었는데 참 편하게 살려고 그래. 반납. 아니 신문도 구독하다가 이제 그만 구독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힘들어. 어떻게 편해야지. 신문도 집으로 가져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자동차 구독 서비스도 조금 발전을 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러 가야 되고 네. 또 사용하고 나면 거기 놓고 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구독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있는 곳까지 자동차를 가져다 줘요. 가져다 줘요? 픽업 서비스예요? 픽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아침에 뭐 지정한 장소, 그러니까 집 앞으로 딱 나가면 자동차가 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다 쓰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나를 집 앞에 두겠다 이렇게 했으면 집 앞에 두면 또 자동차를 가져가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약 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700만 명 넘게 이야, 700만 명. 네, 700만 명 넘게 쓰고 있고 나만 몰랐구나. 네, 또 기존에는 좀 이렇게 막 카시어링 서비스였는데 이제 구독 서비스 나온 만큼 업체라든지 유용도 다양해져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구독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쉽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참 편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올 여름 막바지 장맛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간간히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지만 중부 곳곳 그리고 경북 지역은 세찬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충남 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니까요. 잊지 말고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맛비는 중부에 집중되겠습니다. 많은 곳은 무려 4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를 10에서 70mm, 그 밖에 남부와 제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중부에 집중되는 이유는 상공의 건조한 공기와 하층의 습한 공기가 만나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50mm 이상, 일시적으로는 7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계곡이나 합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데요. 낮엔 비가 내리면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에 그치겠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그리고 영남 일부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의 경우 토요일까지, 중부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부터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중부의 경우 일요일 오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였습니다. 아까 자동차 얘기할 때 자동차를 구독한다는 개념이 저한테는 신기하게 와닿더라고요. 네. 자동차 근데 구독료를 저희가 안 알려드렸죠. 알려드릴게요. 뭐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50만 원에서 80만 원 그 정도 정도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번 휴가철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알아봤어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